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아이고, 감기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몸 상태가 별로예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이죠, 이제 백제가 어느 시기에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의견에 따르면 언제냐, 그 시기가 근초고왕 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근초고왕이 이 고구려하고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근초고왕 시기에 고구려하고 백제는 국력 차이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구려가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초고왕이 고구려하고 전쟁을 벌였다 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근초고왕이 언제 왕이 됐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셔야죠.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서기 346년에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근초고왕의 아버지가 이제 비류왕이었던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서기 346년에. 근데 이 근초고왕의 용모가 너무 이상해. 용모가 기했대잖아요. 기했다는 거는 딱 두 가지야. 잘생긴 사람을 두고 기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못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서기 346년에 비류왕의 둘째 아들로서 이제 근초고왕이 왕이 된 겁니다. 그 이듬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서기 347년에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죠. 하늘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이상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진정이라는 사람을 조정자평으로 삼았다. 이 진정이 누구냐? 진정은 왕후의 친척, 그러니까 근초고왕 왕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초고왕의 외가 쪽 사람인 거예요, 진정은. 근데 진씨라는 거죠. 뭐 그 당시 성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진씨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씨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진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정자평이 됐는데 성질이 사납고 어질지 못했대요.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 성질이 안 좋으면 당연히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는 거야.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 뭐 이상한 놈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근초고왕 이제 외가 쪽 사람인데 조정자평인데도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했다는 거지, 이 진정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근초고왕의 기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 348년부터 365년까지 17년 동안 이 근초고왕의 통치 기록이 없어진 거야. 통치한 내용이 뭐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록이 빠진 겁니다. 근초고왕이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빠져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야에서는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잖아, 제야 사람들. 뭐 근초고왕이 대륙에 진출했다는 거야,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없으면요, 막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뭐 청 모시기도 이 근초고왕이 구테타로 왕이 됐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빠진 기간 동안에 근초고왕이 뭐 아무것도 손 놓고 있었나? 그렇지 않다는 게요, 일본 서기에 따르면요, 서기 364년 경이에요. 정확한 연대는 아닌데 요때 이제 근초고왕이
지금의 그 경상남도 진주 있죠. 그러니까 가야 지역. 그 진주에 이제 함락을 했는지 공격을 해서 아니면 화친관계를 맺어가지고 복속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가야의 소국들을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근초고왕의 군대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제 왜곡하고 교류를 했다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있다는 겁니다. 서기 364년에. 그러니까 이 17년 동안 빠진 기록 중에 있는 기록이야. 이 일본 서기의 내용은. 그죠?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초고왕이.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이 17년 동안에 이 빠졌던 이 기록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연대 기록의 오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 삼국사기에 보면 빠진 것도 많고, 뭐 왕들의 나이가 뭐 보통 막 100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근초고왕의 아버지 비류왕의 이제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됐잖아요. 근초고왕이. 자, 그렇다면 이 비류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초고왕의 외가가 진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씨가 왕후가 된 이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비류왕이 왕이 될 때를 보면. 자, 비류왕이 언제 왕이 됐냐? 서기 304년입니다. 이때 구수왕의 둘째 아들로 또 왕이 됐네. 근데 오랫동안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칭찬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왕실에서 안 살고 백성들하고 같이 살게 됐을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류왕이 왜 백성들하고 함께 살게 됐는지. 그거는요, 이 고이왕 아시죠? 고이왕의 구테타에 의해서 비류왕이 도망가서 백성들하고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류왕의 형이 누구냐? 사반왕입니다. 그러니까 고이가 사반왕을 내쫓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때 비류왕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이왕 개가 이제 계속 왕위를 이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이왕계인 분서왕이 이제 죽고, 이제 자객에 의해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어렸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됐냐? 이 구수왕의 둘째 아들인 비류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자연스러운 왕의 계승이 아니라 신하하고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됐다는 거야. 추대로. 그러니까 이 신하가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하 백성들이 추대로 왕이 됐다는데 비류왕이, 여기서 말하는 신하가 누굴까요? 진씨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진씨 가문에 의해서 비류왕이 왕이 됐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진씨 가문에 의해서 비류왕이 이제 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초고왕의 왕비가 진씨 가문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근초고왕 왕비의 외가가 진씨인지 이해하시죠?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씨 가문이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었다. 왕도 막 갈아낄 그런 권한을 언제 갖게 됐는지 그걸 아시죠? 고이왕의 구테타 이후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온조왕 시기부터 진씨 가문이 이제 온조랑 합류를 해서 백제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만큼 지분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진씨 가문이. 이 고이왕 때요,
서기 234년입니다. 고이왕은 게르왕의 둘째 아들. 전부 다 둘째 아들이야. 구스왕이 이제 죽고, 자, 구스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가 사반이고 둘째가 비류예요. 그러니까 구스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이제 맏아들인 사반이 왕이 된 겁니다. 맏아들인 사반이 이제 왕위를 계승했어요. 계승한 겁니다. 일단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비류왕의 형이죠. 이 사반이 됐는데 나이가 어려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는 거야. 아니 정식으로 왕이 계승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 이래서 초고왕의 모제인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사반이 왕위를 계승을 했어. 근데 어린다는 이유로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구테타밖에 없어. 그리고 이 고이가 초고왕의 모제라 그랬다가 게르왕의 둘째 아들이라 그랬다가 좀 이상해.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고이도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기 234년에 고이가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이가 왕에 오르는데 지대한 공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저거를 떡거물을 줘야지. 서기 240년에 진충이라는 사람을 자장으로 삼아가지고 중앙과 지방의 병마의 임무를 맡겼다. 병권을 준 거야. 진충이라는 사람한테. 자, 진씨가 나온 겁니다. 자장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백제의 모든 병권은 진충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고대에서 병권을 진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왕도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때 진씨 가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진충을요, 서기 247년은 우보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진물이라는 사람을 자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조정을 이 진씨들이 꽉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서기 261년엔 진가라는 사람을 내도자평. 내도가 뭡니까?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야, 돈. 병권, 돈. 이거면 끝난 거야. 권력에서 이거 두 가지 뺏기 더 있습니까? 권력을 유지하려면. 돈과 군사력이죠. 이거를 진씨들이 다 잡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이왕의 쿠데타에는 이 진씨들이 깊숙하게 발을 들여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씨가 백제의 조정을 꽉 잡은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이 진씨들이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온조 왕 때부터 이제 지분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삼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다로 왕 때요, 북부인 진씨 이렇게 나옵니다. 북부인. 자, 그렇다면 일설에는 백제 초기는 이제 한강 주변이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동영상도 만들었잖아요. 백제 초기 수도는요, 지금의 경기도 북부 황해도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성강 남쪽, 그쪽이 백제 초기 수도가 있었던 데입니다.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때 이 북부라고 하면 그러니까 황해도 백제 초기 수도의 다시 북쪽인 거야.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북부인 하면은 부여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남도, 그러니까 대동강부터 황해도 지역까지
예족들이 살았다는 거야. 그 예족의 하나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씨들이. 그래서 온조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북쪽에서 부여에서 내려와서 정착한 곳이 대동강 인근이었고, 그때 이 온조를 도왔던 세력이 이 진씨 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온조가 백제를 건국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분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제 고이왕 때 완전히 전면에 등장해서 백제의 모든 조정의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진씨들한테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언제냐면 구수왕 때예요. 구수왕 때. 그러니까 구수왕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갈족하고 전투를 하다가 그때 진씨의 어떤 장수가 대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문에 백제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수왕이 왕이 됐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 진씨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왕까지 죽게 된 거야. 그리고 이 구수왕은요, 기록에 따르면 체격이 건장했고 싸움도 잘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구수왕 때는 구수왕이 직접 이 진씨들을 한테 맡기지 않고 구수왕이 직접 친정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밥 심세가 된 거야. 이때 구수왕 때. 그랬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고이왕 이후에 이 고이왕 개가 이제 계속 이제 왕위를 계승하죠. 근데 그 백제 조정은 진씨들이 꽉 잡고 있고, 자, 서기 286년에 이제 고이왕이 죽고 고이왕의 아들인 책계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고구려가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 서기 한 250년,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위나라 유주자사 광구검의 어떤 전쟁 이후에요. 그때 이제 굉장히 남쪽 지역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겁니다. 고구려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구려가 대방을 쳐가지고 대방이 이제 백제한테 구원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대방. 이것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때 말하는 대방은요, 대방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때 말하는 대방은요, 지금의 황해도에 있는 예족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계왕이 왜 대방이 왜 책계왕한테 구원을 요청을 했느냐? 그러니까 책계왕이 이제 왕자 시절에 대방왕 딸 보과라는 사람하고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 대방왕은 장인이잖아. 책계왕한테는. 그래서 장인의 나라가 고구려한테 침략을 당하니까 당연히 책계왕은 군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왜 고이왕의 아들인 책계왕을 이 예족들의 어떤 그 왕의 딸과 혼인을 시켰는지, 왜?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시켰을 것 같아요? 진씨 가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진씨들은요, 대동강에서 황해도 일대에 있었던 예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이 원래 진씨 가문의 고토라는 거야. 옛날의 영토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떠나와서 지금 남쪽에다가 백제를 건국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잖아. 그렇다면 이 진씨들은 항상 자기네들의 고유 영역을 뺏고자 하는 생각이 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때 이제 고구려가 약간 휘청거렸잖아요. 위나라 유주자사 강국엄의 공격을 받고, 이 틈을 이용해서 아마도 이 대동강 항해도 일대에 있는 그 예족의 땅을 이 진씨들이 뺏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대방왕의 딸을 이제 책계왕하고 혼인시킨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고토 회복이죠. 그러니까 진씨들의 옛날의 땅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책계왕을 혼인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고구려의 공격을 막다가 전사를 합니다. 죽어버렸어. 고구려가 세잖아. 그리고 서기 304년에 이제 책계왕이 죽고 그 아들인 분서가 이제 왕이 됩니다. 분서왕이 되죠. 근데 이 분서왕도 낭랑태수가 보낸 자객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계왕이나 분서왕이나 지금 이 황해도 인근 지역 여기에 대한 공격을 꾸준하게 하다가 이렇게 당한 거야. 그러니까 책계왕은 고구려한테 전사를 당했고, 분서왕은 고구려에 복속됐던 예족이라고 보거든요. 그 예족들한테 또 자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요, 그 진씨들의 꿈을 알 수 있겠죠. 진씨들은요, 이 대동강이나 이 황해도 인근 이쪽 지역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랬던 진씨 가문이 이 고이양 때부터 백제의 모든 그 어떤 권력을 장악을 하고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진씨 가문에서 비류왕이, 근초고왕의 아버지인 비류가 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 비류가 왕이 됐어요. 진씨 가문에 의해서 이제 비류가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류가 이제 서기 304년에 왕이 돼서 346년까지 이제 비류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면, 해씨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해구라는 사람은 이제 병간자평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이왕계에 우복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제압을 합니다. 지금 뭐 모든 조정의 권력은 진씨들한테 있잖아. 뭐 이 정도 반란은 뭐 제압하는 거 우습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라하고 이제 화친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비류왕 집권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비류가 왕일 때는 이제 고구려에서는 이제 미천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진나라의 여러 군현들을 공격할 때야. 그러니까 남쪽으로 신경을 안 쓸 때야, 고구려가.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없었던 거죠. 뭐 남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미천왕이 이제 진나라 군현들을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쓸 새가 없었던 거, 남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충돌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초고왕이 이제 서기 346년 왕이 된 겁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그 고구려 근초고왕이 왕이 됐을 때 고구려 왕은 누구냐? 바로 고국원왕이었다는 겁니다. 지도에 잠깐 보시면 고국원왕이 이제 왕이었을 때 고구려하고 백제의 어떤 그 국경선은 한 이 정도로 봅니다. 지금의 대동강에서 여기 말갈 지역까지 이렇게, 그리고 요 남쪽에 이제 지금의 사리원 정도의 치양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성강 여기가 이제 백제의 북쪽의 어떤 뭐 군사 기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황해도 여기 대동강 이남 요 지역을 계속해서 이제 백제가 공략을 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 고국 원앙이 이제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고국 원앙이 왜 백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고국 원앙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걸 아셔야 되잖아. 서기 342년에요. 고국 원앙하고 이 모용 선비족의 나라인 전년이라는 나라하고 전년의 왕이 누구였었냐면 모용황입니다. 대전투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고국 원앙이 대패를 하고요. 고국 원앙의 어머니 그리고 고국 원앙의 왕비를 이제 인질로 뺏겨버립니다. 이 전년한테. 완전히 이런 망신이 없어요. 고구려 역사상.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못 썼던 거예요. 고구려가. 전년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지금 인질로 잡혀 있잖아. 그걸 빨리 데려와야지. 근데 전년이 주겠냐고 그 인질들을. 이 인질로 삼고 있어야만 고구려가 전년을 공격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다가 서기 351년에 이제 그 후조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전진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저족이라는 그 뭐 지금의 그 장안 그 서쪽에 있었던 오랑캐죠. 저족. 이 저족들이 이제 그 용병으로 창가를 했다가 이제 나라까지 만들게 된 거야. 그 이제 부견이 이제 전진을 세운 거죠. 이 전진이 막 북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이 지금의 그 하복성까지 차지하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황하강 쪽에는 전진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북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년에서는 위기가 든 거예요. 위기감. 그리고 이때는 전년의 왕이 누구냐? 모용황이 죽고 그 아들인 모용준이 왕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 전년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진이 계속 북진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고구려하고 화친관계를 맺어야만 후방이 튼튼하기 때문에 전진하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노려가지고 모용준이가요. 고국 원앙의 그 어머니, 인질로 잡고 있었던 어머니하고 왕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화친관계를 맺습니다. 뭐 고구려가 이뻐서 돌려준 게 아니라 지금 전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질을 받아요. 그리고 화친관계를 맺은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고국 원앙 입장에서는 지금 왕의 권위가 땅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되찾아와야 되나? 왕권을 왕실의 위엄이 지금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이거를 되찾아와야 돼. 근데 전년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화친관계를 맺었잖아. 어? 그리고요, 이 고국 원앙의 그 다음 보위를 이을 사람이 태자가 누구냐? 구부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소수리의 왕이 되죠. 이 구부가. 이 구부가 태자였단 말이야. 근데 이 구부가 다음 보위를 제대로 이어주려면 이 고국 원앙은 뭔가를 백성들하고 신하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고국 원앙이 이러한 그 태자의 다음 보위 그리고 떨어진 왕실의 위엄을 되찾고자 뭔가 전쟁을 기획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타깃이 바로 백제라는 걸. 그래서 이런 고구려의 움직임, 뭐 이미 이 대동강 주변에서 계속 뭐 어떠한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뭐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제가 포착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 근초고왕 입장에서는.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통치 기록이 빠졌단 말이야.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일을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근초광이. 일단은 이 근초광의 왕비가 누구라 그랬죠? 진시 가문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근초광이 왕이 됐을 때도 진시들이 백제의 조정을 다 장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진시들이 원하는 게 뭐였죠? 고토 회복이잖아. 대동강에서부터 황해도 지역을 찾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첩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딱 정보가 들어왔었냐면, 이 지역에요, 고구려가요, 그 당시 이제 그 전년하고 막 투닥투닥 할 때, 그때 이제 이 모용 선비족들이 대거 망명을 한다거나 고구려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고구려 입장에서 이들을 어디다 배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비족들을 어디다 배치할 것 같아? 지금 전년하고는 일촉즉발이야. 언제 전투가 벌일지 몰라. 근데 이 선비족들을 이 전년하고의 국경선에 배치하겠습니까? 아니면 후방에 배치하겠습니까? 당연히 후방에 배치하죠. 그래서 이때 들어온 선비족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의 이 평안남도, 이 백제와의 국경선에 배치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백제가 캐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첩보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근초광이 이 선비족들을 이 흔들리는, 왜냐면 왜 흔들리게 됐냐면, 이 고구려가요, 이 전년하고의 어떤 그 인질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그 고구려로 망명한 사람들을 전년에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망명을 했는데 보내줬단 말이야, 전년으로 다시.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흔들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포착한 그 근초광이 아마도 회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선비족들을. 그래서 백제의 선비족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기록에 있어요. 삼국사의 기록에요. 그 치양 전투 때, 여기 치양 전투 때 이제 그 근초광의 태자 금구수 알죠? 금구수가 이제 치양을 이제 공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승을 거두고 계속 북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막은 사람이 바로 선비족으로 추정되는 막고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수예요. 그러니까 선비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이때, 그러니까 이 대동강 주변 황해도 일대에 있었던 그 선비족들을 아마도 이 백제에서 회유를 해서 대거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또 이 선비족들은 또 이게 뭐 기병 위주고 또 싸움만 하던 애들이잖아, 선비족. 그러니까 백제의 어떤 군사력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고구려는 원래부터 싸움 잘했었고, 백제는 일단 고구려에 비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력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이 국력을 많이 향상시킨 사람이 저는 선비족들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근초광이 무엇을 했느냐, 남방 쪽이에요. 그러니까 후방이 튼튼해야 고구려하고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서기 364년에 가야 지역에 이제 교도부를 확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하고 통교도 맺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신라예요, 신라. 서기 366년에 신라하고 화친 관계를 맺습니다. 든든하게 이제 후방을 안정화시킨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남방 쪽, 후방 쪽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선비족들을 회유해서 많이 데리고 오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고국 원앙이 공격하기 전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쪽 지역, 그러니까 예성강 북쪽으로 이 다양한 군사적 행동들, 액션을 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초광.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국 원앙은 이미 떨어진 왕실의 위험을 되찾고, 그 다음에 태자인
소수리방의 어떠한 그런 입지를 강화시키려면 뭔가 전쟁이 필요했는데 딱 좋은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때 백제가 지금 자꾸만 이제 이 들쑤시고 있잖아. 옳았구나죠. 그래서 고국원왕이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언제냐?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 따르면요, 서기 369년입니다. 9월에요. 고국원왕이 병사 2만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국원왕이 친정을 안 했다는 거야. 고구려 봉기에서는요. 뭐 치양에서 싸우다 대패를 했다는 거죠. 근데 백제 봉기는 좀 틀려요. 서기 369년 9월, 날짜는 똑같은데 고구려왕 사유, 고국원왕이죠. 고국원왕이 보병과 기명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주둔을 했대요. 이거로 봤을 때는 백제 봉기에 따르면 고국원왕이 친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고구려 봉기는 병사만 보낸 겁니다. 장수하고 친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백제 봉기보다는 고구려 봉기의 내용이 맞지 않을까. 처음에는 고국원왕이 친정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치양에 와가지고, 여기입니다. 지금의 사리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둔을 한 겁니다. 이 고구려군 병사들이. 그래서 이제 남하를 했겠죠. 이 예성강 쪽으로. 이때입니다. 이때 근초고왕이 자신이 간 게 아니라 태자를 보낸 거예요. 태자.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그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 고국원왕이 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나가면 안 되잖아. 저쪽에서 왕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 왕이 나가면 뭐가 돼? 그래서 아마도 태자를 보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태자가 이제 지름길로 갑니다. 그래서 불시에 공격을 해가지고 고구려군 5,000명을 사로잡았대요. 와, 5,000명을 사로잡았으면 죽인 고구려군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승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태자가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대승리를 했으니까 아마도 이 치양 쪽으로 계속 북진을 했던 것 같아. 이거를 말린 사람이 누구냐? 장수 막고해라는 선비족입니다. 태자님, 더 이상 추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막고해는 안 거야.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고구려군한테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야. 아니, 태자가 이 전술을 뭘 알겠냐고.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 막고해가 그 멈춘 거죠. 잘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대패를 합니다. 고국원왕이 친정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고국원왕 입장에서는 내가 친정을 했으면 저것들 그냥 저거 백제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패를 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백제를 이겨야 돼. 응? 고국원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재차 공격을 합니다. 서기 371년입니다. 이때 고국원왕이 이제 진짜 친정을 한 거야. 이 치양 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치양에 고국원왕이 이제 왔고 주둔을 한 거고요. 이 치양에서 고구려군을 다시 예성강 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근초고왕이 이를 듣고, 이제 근초고왕도 이제 저쪽에서 고국원왕이 친정을 했기 때문에 근초고왕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성강에 이제 근초고왕이 이제 주둔하고 다시 정예군을 보낸 겁니다. 이때 이제 근초고왕도 같이 참가를 했는지는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초고왕이 아마도 간 것 같아. 그래서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와 엄청나네. 3만이면 엄청난 군대죠. 그 당시에 고구려를 침범해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양성은요, 지금의 대동강 부근에 있는 지금의 평양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양성이라는 곳은 치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고국원왕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양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구원왕이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죽은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왕실의 위험을 되찾고 태자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백제를 그냥 이기려고 왔다가 이 고구원왕이 오히려 근초고왕한테 죽은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왕이 백제군한테 죽었어. 그것도 근초고왕한테.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요. 이 근초고왕이요. 이 진나라 있잖아요. 동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이 고구려한테 승리를 거뒀다는 이 자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진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진서에. 물론 이제 진서가 이제 당나라 때 편찬된 거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진짜 근초고왕이 사신을 보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제가 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사신을 보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근초고왕한테 고구려왕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백제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근초고왕이 우연찮게 고구려 왕을 죽일 정도로 승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가 나라가 망했냐? 아니죠. 이 치양 전투의 승리 이후에도 대동강 북쪽으로 백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고구려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고구려를 왜 근초고왕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표면적인 이유는요. 일단 고구원왕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방어적인 입장에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제가 앞서서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진씨 가문들의 어떤 꿈, 고토 회복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씨 가문들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비하면 국력이 엄청 차이 나는 백제지만 이 진씨들에 의해서 근초고왕은 하는 수 없이 고구려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